경기과학고등학교의 커리큘럼을 알아보자 수학편. 오늘은 경기과학고등학교의 수학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는지 그리고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스트 자기소개부터 시작하겠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과학고 3학년 정형률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과학고 3학년 배준홍입니다. 솔빛은 수학 올림피아드 동아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는 기장과 부기장이 주로 문제나 이론을 설명하고 또 그 부원들이 같이 문제를 풀어보고 그 풀이를 공유하는 그런 활동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솔빛이 저희 학교에서 유일한 수학 동아리 맞죠? 네, 그렇습니다. 유일하고 아주 대단한.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저희 학교에서 어떤 수학 과목들을 배우고 그리고 각 수학 과목에서 어떤 내용을 대해서 수업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1학년에는 저희가 수학 과목을 배우는 게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죠. 수학 1에서는 보통 어떤 내용을 배우죠? 수학 1에서는 저희가 일반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이용해서 수업을 나가는데, 그래서 그 교과서 통째를 한 학기 동안 나가는 것이 수학 1입니다. 그렇죠. 수학 1에서 일단 대부분 기초적인 수학들, 뭐 예를 들어서 방정식이나 아니면 뭐 좌표 평면 이런 것들을 그래프 같은 거를 배우게 되고, 그러면 수학 2에서는 혹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수학 2에서는 그 고등학교 수학 과정 수학 2에 있는 미분과 적분 관련한 이론을 배우고 문제들을 풉니다. 수학 1, 2를 배운 게 2년 전이라서 굉장히 오래전이라서 잘 어떤 그때 내용을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제가 인터뷰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교과서까지 읽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한번 송죽학술에 들어가서 그때 어떤 내용을 배웠었는지를 찾아봤는데 일단 주제 발표 같은 것도 그때 했었고 수학 토론을 했더라고요.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토론을 했던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곡선의 볼록과 오목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되게 단순하게 나와 있거든요, 명제 같은 걸로. 그래서 그것들을, 그러니까 볼록과 오목을 어떻게 정의하고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명제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를 편성해서 토론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 따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2학년 때는 저희가 필수적으로 배우는 과목이 또 있는데 다른 전문 과목에서는 없지만 저희 수학에서는 필수적으로 배우는 과목들이 있죠. 그래서 수학 3랑 수학 4인데 혹시 수학 3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우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로 치면 기하와 벡터죠, 기하와 벡터. 네. 현재 교육과정은 기하입니다. 기하인가요? 네, 좋은 정보. 벡터가 빠졌어요. 벡터가 빠졌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기하 공간도형뿐만 아니라 벡터까지 한꺼번에 배우게 되고, 그러면 수학 4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수학 4에서는 확률과 통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는데 특별히 심화된 내용을 배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확률과 통계보다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은 그렇게 배우지는 않죠. 이때도 주제 발표라는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때 하는 발표 내용은 저희가 그냥 과목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잡아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형식의 발표 아니었나요? 확률과 통계가 어떻게 우리 생활에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그 구글의 검색어의 통계를 통해 우리가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가를 직접 확인한 다음에 발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죠. 그러면 혹시 수학 4에서는 어떤 내용을 발표했었는지. 저 같은 경우는 그 넷플릭스에서 여러 드라마들의 검색어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또 그것들을 분석해서 어느 드라마가 더 인기가 있었는지 분석했습니다. 그러면 2학년 때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희가 선형대수를 먼저 듣기 시작하죠. 물론 2학년 때 미적분학을 듣는 학생도 있었지만 아무튼 대부분의 학생들은 2학년 때 선형대수를 듣고 정수론이나 미분방정식도 함께 듣는 경우가 많은데, 정수론을 간단히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수론이랑 학문을. 정수론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원래 우리가 배우는 수들은 정수를 넘어서 실수 또 허수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 정수만을 가지고 학습하는 학문이고, 그만큼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다양한 정리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혹시 정수론에서 배운 개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개념 그런 거 있나요? 저는 르장드르 심볼이라는 개념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일단은 선형대 수학부터 어떤 과목인지 선형대수가 어떤 과목인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선형대 수학은 그 대학교에서 배우는 선형대 수학이라는 교재를 바탕으로 학습하는 과목이고요. 주로 그 벡터 또는 그 행렬들을 가지고 그것들의 성질을 그 전에 배웠던 수학 3보다 심화된 내용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형대 수학은 저희가 다른 과목이랑은 좀 다른 게 AP 과목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AP 과목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한번. AP 과목을 이수를 하면 특정 대학교에 갔을 때 이미 이수한 걸로 인정이 돼가지고 학점 인정이 되고, AP 과목은 저희 학교에서는 상대평가를 통해서 학점을 매긴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라는 점도 좀 압박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AP 과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선형대 수학 같은 경우에는 따로 기본 3학점의 수업을 하는 것 외에 딱 1학점이 선형대 수학 퀴즈라는 수업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거에 대해서 퀴즈를 보고 점수를 매기는 그런 수업도 진행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2학년 2학기에 들을 수 있는 또 다른 과목에 선형대수랑 수학 4 말고 다른 과목이 하나 더 있죠. 네, 미분 방정식도 수강할 수가 있죠. 네, 그렇죠. 미분 방정식인데 미분 방정식은 뭐 미적분에서 조금 더 나아가지고 미분이랑 적분을 사용한 방정식을 해결하는 그런 과목이죠. 그러면 미분 방정식에서 했던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나요? 미분 방정식이라는 과목에서도 비슷하게 조를 짜가지고 그 좀 더 심화된 개념을 모둠원끼리 같이 발표를 하는 활동이 있었는데, 저희 모둠 같은 경우는 선체 운동을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해석한 다음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 활동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에는 저희가 수학 세미나라고 있죠. 그렇죠. 네. 수학 세미나라고 하는 과목은 2학년 때는 수강할 수 없는 과목이지만 3학년 때만 수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학 세미나 1, 2 다 들으셨죠? 네, 수학 세미나 1 들었고 지금 수학 세미나 2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수학 세미나 2 수강하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수학 세미나 1은 어떤 과목인지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1학기부터 4학기까지 필수 과목 수학 1부터 수학 4를 통해 배운 내용을 문제를 풀이하는 데 이용을 하고, 또 그와 관련된 문제를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풀어보기도 해가지고 배운 개념들을 다시 확인하는 과목입니다. 미적분학 또 2학년 때랑 3학년 때 함께 수강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그래도 3학년 때 듣죠. 미적분학은. 그렇죠. 네. 미적분학 1에서는 그럼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조금 설명 가능한가요? 미적분학은 우선 AP 과목으로 상대평가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수학 2에서 배웠던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기초부터 그 이후 심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좀 더 정밀하게 살펴보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선형대 수학처럼 따로 1학점이 더 있어서 미적분학 퀴즈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미적분학이나 선형대 수학이나 사실 수 1부터 미적분학까지 저희가 따로 프린트를 이용해서 수업을 했잖아요. 특히 그게 이제 선형대 수학이나 미적분학으로 오면서 조금 깜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생기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성실하게 임했는지 한번. 사실 필수 과목 때 나눠준 프린트에는 대충 어느 정도의 내용이 있고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가 다 표기되어 있어가지고 채우는데 그렇게 큰 부담은 없었는데 선형대 수학이나 미적분학 원과 같은 과목은 채워야 되는 프린트 중에 대부분이 빈칸이어가지고 증명 과정까지 다 세세하게 필기해야 되거나 아니면 문제들을 모두 풀어야 돼서 그거를 채우는데 시간을 조금 많이 사용한 것 같은데, 그래도 다음 수업 시간까지는 내용을 다 채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도움이 매우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선형대수나 미적분학 같은 과목은 영어로 된 원서를 직접 번역을 하고 또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직접 그 원서를 보고 깜지를 채우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진로에 있어서 이렇게 이 학교에서 수학을 배운 경험이 어떻게 활용될 것 같은지 조금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이후에 뭐 수학이나 물리 같은 전공을 할 경우 계속 쓰여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과학고등학교의 커리큘럼 알아보자 수학편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니면 물리, 화학, 생물, 지구학 중에서 하나를 또 골라서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